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엘리펀트 빌리지입니다. 기흥에 위치한 엘리펀트 빌리지는 음식점 바로 앞에 전용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차키를 맡기고 들어가고 음식점을 나올 때도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차를 많이 주차하기 위해 앞뒤 공간이 없어서 개인이 주차하거나 차를 뺄 수는 없습니다. 음식점 내부는 층고가 높고 공간 자체가 널찍널찍합니다. 이곳의 이름처럼 눈부시게 커다란 코끼리가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내부는 모두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이블이 넓고 좌석이 편안합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은 심플합니다. 음식은 테이블에서 태블릿 PC로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했습니다. 샥슈카와 바게트빵을 추가하고 스테이크 피자, 태국식 새우 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무 피클과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식전빵은 1인당 한 조각씩으로 다소 작은 양이 나왔습니다. 살짝 딱딱하고 질기지만 담백해서 오래 씹으면 고소합니다. 샥슈카는 베이컨, 새우살, 계란과 특제 매운 토마토 소스로 맛을 낸 에그인 헬로 맵기는 가장 낮은 강도로 자극적인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바게트와 세트로 나옵니다. 상큼한 토마토의 맛이 가장 먼저 느껴지고 살짝 매콤합니다. 샥슈카는 달걀 요리의 일종으로 매운 토마토 소스에 달걀을 깨 넣어 익지 않은 상태로 테이블에 가져다 주기 때문에 숟가락을 사용해 골고루 잘 섞은 후에 먹어야 합니다.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바게트 위에 얹어 먹으면 잃어버린 입맛도 돌아오게 만들어줄 마성의 맛입니다. 바게트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담백한 바게트 위에 올려 먹으면 샥슈카의 맛이 폭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샥슈카의 양이 넉넉해서 바게트에 듬뿍 올려 먹어도 샥슈카만 남습니다. 바게트 빵이 부족해서 중간에 바게트 빵을 추가했습니다. 샥슈카는 바게트와 먹을 때 훨씬 맛이 좋으니 처음부터 빵 추가를 권해드립니다. 빵을 식사 중간에 추가하면 오븐에서 구워 나오는 시간이 있어서 지체가 되어 샥슈카가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피자는 최상급 스테이크와 신선한 야채가 토핑된 피자로 스테이크 200g이 토핑으로 올려집니다. 취향에 따라 브라타 치즈를 추가해서 올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육즙을 담고 있는 스테이크가 부드러우면서 풍미가 좋습니다. 치즈도 갈아서 풍성하게 올려주고 색상 잎 등의 채소류가 풍부하게 올려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풍미가 좋습니다. 피자에 올려진 소스가 과하지 않아서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아서 더 맛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분이 음식의 가장 맛이 있는 맛을 알고 조리하는 것 같습니다. 피자는 토핑과 도우를 가장 많이 보는 편인데 피자 도우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피자 도우는 탄력이나 부드러움은 느끼기 어려웠고 뻣뻣하고 질긴 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스와 치즈, 토핑이 풍요로워서 맛은 있었습니다. 피자 도우만 좀 개선된다면 정말 완벽할 것 같습니다. 태국식 새우 볶음밥은 새우살과 파인애플, 각종 야채, 숙주를 태국식 소스로 맛을 낸 엘리펀트 빌리지 대표 메뉴입니다. 평소 드시는 식사의 양이 많으신 분들은 밥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엘리펀트 빌리지는 메뉴 하나당 양이 넉넉하고 푸짐합니다. 큼직하고 통통한 새우도 넉넉하게 담겨 있고 볶음밥 사이사이에도 칵테일 새우가 넉넉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싱싱한 새우를 사용해서 탱탱한 식감과 함께 새우 자체의 고소함이 입안에서 폭발합니다. 아삭한 숙주와도 한상궁합입니다. 동남아식 볶음밥을 평소 즐겨 먹지 않는 이유가 소스는 맛이 있어도 재료가 풍부하지 않아서였는데 엘리펀트 빌리지의 볶음밥은 우선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새우가 정말 폭발적인 양으로 담겨 있으며 전체적으로 맛이나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세 가지 메뉴 모두 양이 넉넉하고 맛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태국식 새우볶음밥입니다. 고소한 맛과 씹는 식감이 좋아서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한식이 아닌 이탈리안과 동남아 등 다국적 요리를 한 곳에서 드시고 싶으시다면 엘리펀트 빌리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음식 하나하나 재료를 아끼지 않아서 맛이 풍부하며 1인분의 양이 넉넉해서 인원수에 맞게 음식을 주문하면 풍요롭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메이란입니다. 메이란은 하루 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변 골목에 알아서 주차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음식점은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식당 내부는 좌석도 꽤 많으며 칸막이가 되어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도 있습니다. 모두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세계중국요리연합회에 출전하여 명장 수상 이력이 있는 이송학 명장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전문점입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으로 제스민 차를 기대해 있는데 물통에 담긴 물이 나왔습니다. 기본 찬으로 양배추 초절임, 단무지, 짜사이가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식초나 간장은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와인 등심 탕수육과 매운 해물 볶음짜장, 메이란 소고기 볶음밥, 메이란 해물 짬뽕을 주문했습니다. 탕수육 소스가 접시에 부어서 나오며 야채를 큼직하게 채 썰어 아삭하게 볶아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삭한 야채들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슬라이스된 아몬드가 토핑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소스의 농도는 됨직하고 새콤달콤하며 와인의 향이 살짝 느껴집니다. 고기는 겉바 속촉의 정석으로 고기의 육즙과 함께 천연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짝 매콤한 맛의 해물 볶음 짜장입니다. 채소와 고기는 잘게 다져서 볶은 짜장면입니다. 면과 짜장 소스가 혼연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기름의 양이 살짝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살짝 매콤하고 색다른 짜장면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짜장면에 들어있는 해산물은 식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느낌입니다. 소고기 볶음밥은 달걀국과 함께 나옵니다. 중화 요리집에서는 색다른 비주얼인데 먹어보니 너무나 익숙한 동남아 볶음밥이 생각났습니다. 고급진 나시고랭의 맛, 고기와 채소의 양이 많습니다. 단짠단짠한 양념으로 고슬고슬하게 볶음밥을 아삭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동남아 식당에서 볶음밥 먹으면서도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는데 확실히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만드니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맛이지만 강력한 불로 재빠르게 조리가 되어 동남아 식당의 볶음밥과는 비교 불가, 단연 1등입니다. 강력한 불맛을 느낄 수 있는 해물 짬뽕입니다. 짬뽕의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기본에 충실하게 잘 만든 짬뽕입니다. 큼직하게 채 썬 야채와 부드러운 해산물이 조화로웠습니다. 진하고 얼큰한 국물은 자극적이지 않은 매콤함과 동시에 달달한 맛이 느껴집니다. 짬뽕 안의 해산물들이 딱딱하거나 질기기 쉬운데 메이란은 해산물을 정말 부드럽게 조리했습니다. 면의 탄력이 살짝 떨어진 것은 조금 아쉬웠지만 면의 짬뽕 국물이 깊게 배어 있어서 면에서도 진한 국물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식사를 마칠 때쯤 후식으로 딸기 셔벗을 인원수에 맞게 가져다 줍니다. 상큼하고 시원한 딸기 셔벗으로 마무리하니 집에 오는 내내 입안에서 딸기 향이 맴돕니다. 용인 기흥에서 좋은 재료로 만든 기본에 충실한 중화 요리집을 찾으신다면 이 집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그란데입니다. 그란데는 방부제 없는 이태리산 밀가루를 재료로 나폴리 전통 피자를 만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음식점 내부는 앤틱 느낌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로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깔끔합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으로 식전 빵이나 하우스 샐러드 등은 없으며 딱 본 메뉴만 나옵니다. 기로스는 소스와 감자튀김, 닭고기, 야채를 빵에 맘껏 담아서 싸먹는 그리스 스타일 음식입니다. 파타 브레드는 주머니처럼 가운데 부분에 속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닭고기는 맛이 좋았으나 소스의 양이 살짝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맛이 부족했습니다. 케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풍부한 맛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란데 총각 피자는 매콤한 우민지와 리코타의 환상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피자입니다. 총각 피자는 손으로 그대로 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화덕에 구운 빵은 쫄깃쫄깃해서 한입 베어 문 순간 맛있는 맛에 눈이 번쩍 뜨이는 맛입니다. 매콤하게 다진 우민지, 야채, 리코타 치즈 등으로 피자를 김밥 만들듯 만들어냈습니다. 피자의 양이 조금 적게 느껴지는 단점이 있지만 입안 가득 터지는 풍부한 맛은 단연 일품입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오감이 자극됩니다. 최근 먹어본 화덕 피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맛입니다. 마레 바질 파스타는 수제 바질 페스토로 만든 파스타로 깔리마리 튀김이 올려져 있습니다. 오징어를 이탈리아식으로 튀겨서 고명으로 올려진 파스타인데 튀김의 식감이나 맛이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깔리마리 튀김은 질기고 딱딱했으며 풍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스타 소스의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접시 바닥에 가라앉은 소스를 잘 비비려고 해도 소스의 양이 적어서 충분히 비벼지지 않았습니다. 파스타의 겉면은 말라서 그냥 바질 맛으로 먹은 밋밋한 파스타였습니다. 나중에 접시에 약간 남은 소스를 긁어 먹어보니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스의 양을 조금 더 넉넉하게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란데는 용인 죽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화덕 장인이 만드는 이곳만의 그란데 총각 피자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각 피자의 쫄깃한 식감에 반하고 입안에서 터지는 풍부한 맛의 향연에 푹 빠지실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만수정입니다. 용인 기흥에 위치한 만수정은 2022년 4월 맛있는 녀석들에 소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주차 적은 음식점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으나 피크 시간에는 공간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편안한 주차를 원하신다면 조금 서둘러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식점 내부는 모두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형의 나무 테이블입니다. 성인 3명이 방문했습니다. 민물장어 1kg이 기본으로 차려졌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메뉴가 한 가지이다 보니 시간 절약을 위해 바로바로 상을 차려주는 것 같습니다. 기본찬으로 쌈 채소와 묵은지, 양파 장아찌, 물김치, 콩나물 무침이 나옵니다. 장어뼈를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 나오는데 장어가 익기를 기다리면서 먹고 있으면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장어 뼈튀김은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서 많이 먹으면 느끼한데 씻고 있으면 고소해서 맛있습니다. 장어를 찍어 먹을 소스에 채 썬 생강을 넣고 먹을 준비를 하면서 장어를 기다립니다. 얼큰한 김치 콩나물국이 기본 찬으로 나오는데 간도 적당하고 국물이 시원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손질된 대파는 직원분께서 장어 구울 때 함께 구워주십니다. 장어의 기름으로 익힌 대파는 고소함과 들큼함이 공존해서 대파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만수정은 장어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도톰한 두께가 역대급입니다. 장어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엄청 싱싱합니다. 살짝 소금만 뿌려서 굽는데 잡내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만수정은 직원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어를 구워주십니다. 확실히 전문가분의 스킬로 구워지니 모형부터가 다릅니다. 노릇노릇한 장어의 고소한 내음이 진동합니다. 민물장어 1kg의 양은 장어를 kg 단위로 판매하지 않고 무게 따위도 적지 않은 채
1인분씩 판매하는 장어집들의 장어 2인분보다 살짝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kg의 장어는 성인 2인 정도가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장어를 굽는 숯의 화력이 높습니다. 눈앞의 장어를 보면 볼수록 엄청 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장어는 여름철뿐 아니라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도 기력을 빵빵하게 채워줄 것 같습니다. 노르스름하게 잘 익은 장어는 한눈에 봐도 바삭바삭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기본 상차림에 보였던 대파를 불판에 올리고 그 위에 장어를 올려 대파를 익힙니다. 장어의 고소한 기름으로 익은 대파도 맛있지만 장어에도 대파의 향이 묻어납니다. 대파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대파를 가장자리로 보내고 장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모양 하나 흐트러지거나 망가지지 않은 노릇노릇한 장어의 첫맛은 바사삭, 부드럽게 녹아내리면서 장어 자체의 고소한 내음이 온전히 느껴집니다. 소스에 찍어 먹지 않고 그냥 먹어도 장어 자체가 맛이 있어서 정말 고소합니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말을 잇게 만듭니다. 쌈 채소의 묵은지와 대파를 올리고 쌈도 싸먹고 소스만도 찍어 먹어보고 장어만도 먹어봅니다. 각각 다양한 맛이 나서 장어가 질릴 틈이 없습니다. 장어 자체의 맛이 좋아서 소스나 채 썬 생강은 소량만 먹게 됩니다. 기본 상차림에 나왔던 소스와 채 썬 생강도 많이 남겼습니다. 장어가 너무 맛있어서 무한대로 뱃속에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많이 먹다 보면 장어의 고소함이 살짝 느끼하게 느껴져서 식사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잔치국수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양도 넉넉합니다. 간은 살짝 짭조름하지만 맛은 있습니다. 만수정은 장어의 품질도 뛰어나지만 기본 테이블 세팅이 깔끔하고 밥과 함께 먹기 좋은 구성입니다. 공깃밥만 주문해도 맛있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기력을 빵빵하게 채우고 싶을 때 만수정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는 살짝 시끄러울 수 있으나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쫀득한 장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플라세르입니다. 수지 동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플라세르는 외부에서 보이는 간판 하나 없어서 자칫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주차는 음식점 바로 앞과 뒤로 올라가는 곳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플라세르는 이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멕시칸 레스토랑 중 가장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곳입니다. 모던한 입식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으며 층고도 높고 테이블 간격도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콥 샐러드와 비프 타코, 시림프 타코, 그리고 치킨 퀘사디아를 주문했습니다. 타코는 주문할 때 소프트 셀이나 하드 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두 소프트 셀로 주문했습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으로 물과 앞접시가 나오고 나초가 에피타이저로 나옵니다. 나초는 도톰한 두께로 기름에 바싹 튀겨낸 후 소금을 뿌려냈습니다. 대부분의 멕시칸 레스토랑이 나초와 나초 치즈를 제공하는데 이곳은 살사 소스를 제공합니다. 살사 소스를 나초에 듬뿍 올려서 먹습니다. 나초만 먹으면 엄청 짠데 소스를 올려 먹으면 짠맛이 중화되면서 단짠의 조화로운 맛을 냅니다. 개인적으로 소스에 생토마토나 양파 등이 잘게 썰어져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콥 샐러드는 화려한 비주얼로 등장부터 시선을 압도합니다. 콥 샐러드에는 달걀, 방울토마토, 옥수수, 오렌지, 새우, 닭고기, 아보카도 등이 올려져 있는데 모든 재료가 신선하고 샐러드 드레싱이 과하지 않아서 맛있습니다. 분량 가득한 닭고기도 큼직하게 썰어져 있어서 고기의 풍미와 식감을 느끼기에 좋습니다. 콥 샐러드를 감싸 튀긴 토르티아도 부셔서 샐러드를 올려 먹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만 먹을 때보다 손과 포크로 부신 토르티아와 샐러드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바삭한 식감이 더해져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
토르티아가 기름을 듬뿍 머금고 있어서 이내 느끼함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담백한 빵과 함께 먹으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프 타코와 시림프 타코가 등장했습니다. 한 피스씩 주문 가능하며 크기는 성인의 3입 혹은 4입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비프 타코이는 한번 삶아낸 고기를 가늘게 찢어 바삭하게 구운 고기와 각종 야채, 부드러운 소고기가 들어있습니다. 소고기의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량이 느껴져서 풍미가 좋았습니다. 확실히 타코는 프랜차이즈 멕시칸 레스토랑과는 절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식재료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맛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담백하지만 다양한 맛이 조화롭습니다. 시림프 타코에는 가늘게 찢어 구운 고기와 야채 그리고 큼직한 새우가 올려져 있습니다. 새우가 오동통해서 한 입 베어 물면 탱글탱글하게 터지는 새우의 식감과 신선한 채소가 어우러져 건강하면서 맛있는 맛이 탄생합니다. 이곳의 타코는 절제한 소스로 인해 재료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절묘하게 조화롭습니다. 소프트셀을 선택했더니 말랑말랑한 토르티아가 내용물을 감싸서 담백합니다. 평소 달달한 소스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살짝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케사디아는 속 재료에 따라 치킨, 시림프, 비프로 나누어지고 섞어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치킨 케사디아는 총 6조각으로 나오는데 손으로 들고 먹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토르티아의 속은 풍성하게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익숙한 사워크림과 과카몰리도 보이고 왼쪽에 특이한 소스가 눈에 보입니다. 올리브유와 고수를 이용해 만든 소스인데 향이 좋아서 다른 소스들보다도 풍미가 좋았습니다. 다양한 소스는 신선할 뿐 아니라 향미나 풍미가 좋아서 음식의 맛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퀘사디아 사이에 쏙 담겨있는 치킨도 좋은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분량 가득한 치킨의 두께가 도톰해서 치킨 고유의 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멕시칸 음식들은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데 플라세리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플라세리는 프랜차이즈 멕시칸 레스토랑과는 맛 자체의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맛있는 멕시칸 레스토랑과도 비교해보면 고기의 품질이 좋고 소스가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올리브유와 고수로 만든 소스도 매력적입니다. 멕시칸 음식이 살짝 자극적이라서 자주 먹으면 금세 질려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플라세리는 비교적 덜 자극적이고 좋은 고기와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 조화롭게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늘 먹는 익숙한 음식이 아니라 색다른 음식을 드시고 싶을 때 멕시칸 레스토랑 플라세르를 추천해 드립니다.